일본 부자 순위 1위는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 창업자로 재산규모 29조 8,800억 원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28조 8천억 원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죠. 손정희 회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54조 원, 소프트뱅크가 34조 원, 무바달라 18조 원, 애플 1조 원 등씩 투자를 받아서 총 120조 원으로 비전 펀드를 만든 후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버, 엔비디아, ARM, 뉴요크, 쿠팡 등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버가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3개월 만에 6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버크가 소프트뱅크가 평가했던 가치보다 무려 80%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평가받으며 미국 주식시장 상장도 무산된 가운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우디 국부펀드와 무바달라가 최근 손정희 회장이 추진 중인 비전펀드 2호에는 매우 소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와의 인터뷰에서 손정희 회장은 비전펀드의 부진한 평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초조하다 라고 솔직한 답변을 털어놓았네요. 미국 증권시장과 심지어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도 비전펀드에 대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자세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번 니혼 게이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바로 일본의 공무원이 일본 경제 성장을 멈춘 이유라는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 되었고, 성장하는 산업들의 젊은 노동력이 일하려 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왜 일본의 공무원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하였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일본의 국가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행정직, 사무직, 의료직 등 공무원 중에서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억 1천만원을 넘게 받는 국장급을 제외하여도 최소 3,500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이 넘는 평균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대를 보셔도 대부분 40대로 정말 높은 편이죠. 한때 일본 공무원은 구글이 절대 안 부러운 직업으로까지 불릴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대우가 좋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결과를 한국과 비교해서 보시면 확연히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한국 학생들의 희망 직업 상위 10개인데요. 2012년까지는 공무원이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3위였지만 2016년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위권에 전혀 들지 못하고 있죠. 교사는 10년 이상 1위를 지키고 있고, 간호사,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건축가, 의사, 보안 전문가, 교수, 학자, 승무원 등의 상위 랭크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떨까요? 여기 먼저 왼쪽에 일본 남자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가 IT 프로그래머, 2위 엔지니어, 3위 게임 크리에이터, 4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 비중이 무려 11.8%나 되죠. 일본 여자 고등학생은 1위가 공무원입니다. 18.8%로 간호사, 가수, 교사, 디자이너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참 특이한 구조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다 보니 혁신이 필요한 기업들에서 뽑을 인재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죠. 손 회장은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본 경제가 30년간 멈춰있는 상태라며 일본인들이 공무원에 집착하는 현상을 작은 마을의 작은 평화라고 표현하였네요. 손정희 회장의 일본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업가를 초식동물로 표현하였는데요. 일본 내에서 안정성만 추구하고 도전적인 정신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도 유학을 가려는 의지조차도 없고, 기업가들도 해외로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토요타를 제외하고 NTT, KDDI 등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회사라고는 소프트뱅크뿐이죠.
한국의 상위 10개 기업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생활건강, 신한지주로 신한지주를 제외하면 모두 해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인 상황인 것이죠. 손정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본인들의 초식동물적인 태도 때문에 몰락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 바로 샤프입니다. 샤프의 주식 차트만 봐도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대충 보이시죠? 샤프 주식 한 주에 25만원이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만원에 불과합니다. 25분에 1토막이 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11년 전에 전재산이었던 1억으로 샤프 주식을 전부 사서 묻어두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억이 아니라 400만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던 샤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손정희 회장이 말한 초식동물적인 기업가들의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야가와 도쿠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돌봐줄 여건이 안돼 심지어 다른 가정에서 구박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연필, 우리는 이를 샤프펜이라 부르죠. 샤프펜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당시 금박을 입히면 7엔, 은박 3엔, 니켈 1엔씩 판매하였는데요. 하야가와 도쿠지는 이를 하야가와 기계연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샤프라는 회사를 차리고 그가 만든 라디오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기록하였고 1953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지금 보시는 이 샤프 TV를 공개하였습니다. 가격은 17만 5천엔에 판매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월급이 5,400엔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 생산 가격이 낮아지고 일본인들의 월급도 빠르게 증가해 샤프라는 회사의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초호황기를 누렸죠. 그런데 위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해 이들의 LCD TV 기술력을 압도적인 차이로 추월하였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 LG에게 완전히 패배하였음에도 샤프는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일본 내수시장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제품들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정부가 이 보조금을 멈춰버렸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출액이 75% 폭락하였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난 것인데 이때는 이미 샤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대신 생산해달라고 맡기는 곳이 바로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을 보유한 훙아이 그룹이 2012년에 샤프에 9,150억 원을 투자하였고 최대 주주가 되었죠.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에 결국 샤프는 4조 원의 대만의 훙아이 그룹에 완전히 팔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팔리거나 최대 주주 자리를 해외에 빼앗겨버린 일본 기업들이 오는 16일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제7차 수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양국 통상당국의 국장급이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일 무역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하순께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주요 기업 100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관계 악화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4개 기업이 다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개 기업은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100개 중 27개는 한일관계 악화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10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7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작년 10월 94억 7천만 달러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특히 서비스 수지 가운데
여행 수지 적자폭이 8억 2천만 달러로 작년 10월보다 4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가운데 일본 여행 감소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8.3% 감소한 영향이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NHK는 한국에서 일본 맥주 판매가 제로가 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으면서 새해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의 이유가 한국 안에서 너무 나간 불매운동에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반성은커녕 일본 불매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 회장은 최근 이 같은 실적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털어놓으며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집중 공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한국 소비자들이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한국이 과거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기업이 불화수소 고순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제와 거의 동등한 것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제 점유율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나의 다케시 SMBC 니코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기업은 이제 소재도 국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기가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에 의존했던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 일본에서 방송된 니폰 방송 이이다 히로시의 OK 코즈업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저널리스트 사사키는 이를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다를 두고 미국,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을 발칸반도와 같은 화약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상대편으로 가버리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자 이이다는 한국의 전 군 간부의 말을 빌려 한국이 방파제처럼 존재하며 선도로 대치해왔다면서 만약 한국이 중국 측으로 간다면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은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적인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일본의 언론들은 이젠 일본의 피해를 보도하며 양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이며 협의 시한은 길게 보지 않고 있다. 그 시한은 몇 달씩 끌 생각이 없다.